다음은 목표 설정의 원리입니다. 목표 설정의 원리.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타겟을 정해야 되잖아요. 목표. 네. 목표. 그 타겟을 목표를 정해놓으면 우리는 그 목표로 다가가기 위한 모든 전략을 수립하고 네. 그 전략에 맞는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여기서 서울을 간다. 여기서 내가 뉴욕을 간다. 가기 위해서는 그 목표라는 게 서울이라는 게 정해졌으면 그 서울을 가기 위한 내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로 갈 것인지, 기차로 갈 것인지, 자동차로 갈 건지, 자전거를 탈 건지, 배를 탈 건지, 수많은 것들 중에 내가 가장 그 목표를 성취하는데 효율적인 것을 내가 선택하겠죠. 그런데 나는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내 자가용을 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런 전략이 있고, 그런 능력도 있지만, 내가 서울의 어느 지점에 가야 된다는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수많은 자원과 에너지들은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방황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목표 성취를 위해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목표 설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가 나를 끌어당긴다. 아우, 경상도 말로 끌어당긴다. 목표가 나를 끌어당긴다. 아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나를 끌어당긴다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목표가 나를 끌어당길까? 내가 목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 뇌는 그 목표와 관련된 뇌의 모든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스템으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단순한 어떤 동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가, 그런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목표에 다가가는 시간이 달라지고 목표에 갈 수 있는 효율성이 달라지고 목표에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그 성취의 크기가 달라질 뿐이지, 목표만 있다면 우리는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설정을 해야 더 빠른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완전히 얻을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표 설정의 원리.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목표는 어떻게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 목표는 뭐? 세분화? 시간성이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또 이 목표는 뭐? 성취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목표는 나에게 뿐 아니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목표를 여러한 하위 요소들이 충족된 상태에서 목표를 설정을 하면 그건 강력한 끌어당김의 힘이 작용됩니다. 목표가. 우리 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요소들을, 하위 요소들을 세팅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그 목표로 다가가기 위한 끊임없이 반복적인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취감, 또 과거에 그와 관련된 어떤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나의 정서, 감정, 느낌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 목표가 설정이 정확하게 되면 나의 생각이 거기에 맞춰지고 나의 느낌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목표 성취와 관련된 도움이 되는 말만 계속 하게 되고, 그러한 실행이 이루어진다, 반복적으로. 그럼 나는 목표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가장 목표 설정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한 거고, 이렇게 설정된 목표를 나는 이제 계속 뭘 해야 되느냐? 반복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 뭐 글을 반복적으로 쓸 필요는 없겠지만 말은 반복적으로 하고 글도 써라. 자, 목표 설정의 원리 첫 번째 뭐? 목표를 진술하라.
목표를 진술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목표 설정의 원리.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건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이걸 계속 뭐 해라 이제? 진술하라. 진술하라. 그러면 그 진술은 말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말과 글을 합쳐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는 우리 또 뇌 신경회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이 언어는 뇌에서 만들어내는 시냅스 연결의 조합과 배열에 의해서 특정한 어떤 문맥을 형성하는 거예요. 소리는 좋은 기관에서 내지만 그게 단순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말은 우리의 이 마음이 묻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목표에 대해서 계속 진술하게 되면 나는 그 목표에 계속 초점이 맞춰진다.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원리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뇌는 일관성을 가져요. 일관성을 가지면서 효율성을 가져요. 뇌는 부조화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조화나 불일치나 또는 일관성을 잃게 되게 되면 뇌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세팅을 계속 바로 잡아줘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내가 목표에 대한 진술을 계속 하는데 이 목표는 현재의 내 상태보다는 위에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진술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목표 진술. 현재 상황 진술. 나는 대한민국 멘탈 마스터 1호로서 내 생애 책을 20권을 쓸 거야. 라는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만약에 현재 10권밖에 못 썼다면 또는 지금 현재 나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ISBN까지 따가지고 다음 달 나올 책까지 이제 다 됐으니까 16권을 썼습니다. 그러면 내가 20권과 16권에는 뭐가 생기나요? 갭이 생기죠. 우리 갭을 뇌는 못 견뎌요. 절대 못 견뎌요. 이 원리를 착하게 알아야 돼요. 갭을 우리 뇌는 못 견뎌 한다. 그런데 어느 거를 어떻게 설정해 놓는가가 이제 왜 중요한가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표를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난 부자가 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그건 목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체성이 빠졌고 시향성이 빠졌고 성취 가능성도 빠지고 모두 다 빠져있거든. 그건 하이오스가 안 돼 있잖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하이오스를 갖춘 정확한 목표 설정이 된 걸 진술을 하게 되면 현재 상황은 내가 지금 만족하는 상황이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설레임이 있는 목표는 위에 있거든. 그럼 나는 밑에 있는 이걸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목표 설정을 잘못 해놓으면 현재 상황과 이 차이 갭을 거꾸로 목표를 끄집어내라 그래요. 현재 상황을 끄집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거꾸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 거꾸로 내려올 때 그 상황을 대부분 뭐냐면 사람들은 적절하게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죠. 그 결과로 뭐냐면 포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라는 말을 직접적 쓰지 않고 어쩔 수 없었어. 그건 불가능했어. 뭐 때문에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목표 설정을 잘하고 이걸 목표 진술을 하고 현재 상태, 상황을 진술한다면 당연히 이로 올라가지 않나요? 요거 두 개만 잘 해놓아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이 두 개만 해도 우리 뇌는 차이를 못 견뎌한다. 부조와 불일치를 못 견뎌한다. 그렇다면 이 두 개만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결과 진술을 하는 거예요. 결과 진술은 내가 이미 20권의 책을 썼다. 20권의 책을 쓴 나로서 내가 20권을 쓰고 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성취가 이루어진 걸 즐기고 있는지 그건 대단한 설레임이에요. 대단한 성취감이에요. 그걸 내 안에 채워넣는 거예요. 이건 상상이죠. 하지만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 진술과 현재 상황 진술만 해도 우리는 이로 올라가는데, 뭐까지? 결과 진술까지 해버리니까 강력한 뭐가 생겨버릴까요? 잠깐. 동기가 생겨버려요. 동기는 노력의 방향과 강도예요. 노력의 방향과 강도. 내 노력의 방향은 어디? 목표. 강도는 얼마나 내가 힘들더라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 동기가 생긴다는 것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 세 가지만 딱 세팅하면 멋지지 않나요? 근데 네 번째 또 있거든.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뇌를 착각시키는 거예요. 자, 증거는 어떤 힘을 갖고 있나요? 빼도 박다 못한다. 법원의 소리는 증거가 채택되면 그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렇다면 목표 진술, 현재 상황 진술, 결과 진술 세 개를 해도 이미 나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증거 제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증거 제시. 이미 20권의 책이 나와가지고 내가 멘탈 관련 책만 20권을 쓴 사람으로서 방송국 인터뷰를 하고 있는 내 모습, 그 사진을 하나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20권의 책을 이루고 나서 쓰고 다 하고 나서 이 책들을 가지고 내가 힐링 센터를 만드는 그 안에 책을 쫙 전시를 해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뭘 하고 있는 내 모습, 그걸 또 영상을 담든지 사진을 찍든지 해서 증거로 만드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지만 이미 증거잖아. 그걸 내가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 뇌는 뭐 한다? 착각한다. 이게 다 착각이에요, 전부 다.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를 통제한다. 그렇다면 증거를 들이밀었기 때문에 나는 목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의심도 없다. 이미 된 거예요, 나는. 내가 이미 된 걸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면 나는 그게 될 확률이 또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마지막에 생태 점검이에요. 생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가 다른 요인들, 다른 어떤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생물이 그래서 자연에서 늑대가 사라지고 나면 자연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자연 생태. 그럼 늑대가 사라지면 뭐가 많이 늘어날까요? 뭐 사슴이나 이 초식 동물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늑대가 사라졌을 뿐인데 초식 동물의 천국이 되겠죠. 그럼 이건 생태가 이미 변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죠. 초식 동물이 늘어나면 이 초식 동물들이 수많은 풀들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풀을 많이 먹어버리면 자연이 훼손이 되겠죠. 그러면 탄소가 증가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건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죠. 작은 하나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여기서 목표 설정의 원리 마지막 생태 점검은 어떤 거냐면 내 이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멘탈 관련 서적을 20권을 내가 출판을 하고 나서 내가 얻게 되는 것. 지금 내가 얻고 있는 이 멘탈 마스터 1호로서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부심보다 훨씬 더 큰 걸 얻을 수 있겠죠. 훨씬 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겠죠. 훨씬 더 많은 수입을 또 낼 수가 있겠죠. 훨씬 더 많은 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쭉쭉쭉 올라가는 긍정적인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뇌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나요? 즐거움과 쾌락, 성취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고통, 좌절, 남에로부터 받는 어떤 무시, 비난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그렇다면 이 생태점검이라는 첫 번째 나는 뭐냐면 내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얻게 되는 것. 그럼 내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잃게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목표를 잃게 되었을 때, 목표를 이루었을 때 잃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열등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경쟁 심리가 심했다면 경쟁 심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조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는 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잘 보세요. 내가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얻게 되는 것은 전부 다 좋은 것들이에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잃게 되는 건 전부 다 나쁜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훈련할 때 잘못 오해하면 잃게 되는 것을 좋은 걸 잃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착각하는데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걸 잃게 되고 그럼 먼저 뇌는 어떻게 되나요? 좋은 걸 얻게 되고 나쁜 걸 잃게 되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나요? 목표 쪽으로 가야지. 나머지 모든 간섭들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뇌를 훈련시켜야만이 내가 원하는 목표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훈련을 안 하고 막연히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자꾸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일의 대모노케트가 했던 말이 있죠. 우리가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을 선명하게 새겨야 한다. 이 말이 단순한 말 같지만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성취되지가 않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성취에는 뭐가 태초에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목표 설정의 원리에 입각한 목표 진술, 상황 진술, 결과 진술, 증거 제시, 생태 증거 이 5가지를 완벽하게 세팅한다면 그걸 뇌에 프로그래밍 시켜버린다면 그 어떤 목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건 제 경험이에요. 절대적인 저 신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태껏 제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 과정은 항상 험난할 수도 있고 수많은 시련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 5가지를 세팅해 놓으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뭘로 만들어버린다. 그것이 나의 성취를 위한 걸림돌이 아니고 뭐가 된다? 디딤돌이 되어버린다. 디딤돌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시련과 고난들이 전부 다 하나의 과정이 되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이게 안 돼 있을 때 들어오는 시련과 고난들은 우리를 더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세팅이 잘 된다면 그러한 걸림돌들조차도 전부 다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 멋진 거 아닌가요? 이것이 목표 설정의 원리예요.